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뉴욕 브롱스에 있는 몬테피오레 병원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의문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경찰도 폭행이 일어난 지 1년 만에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브롱스 몬테피오레 병원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성수 씨는 지난해 10월 기계실에서 누군가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의문의 폭행 피해로 두개골이 파열됐고 현재까지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병원 내부의 일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신고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도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사건 은폐 시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 씨의 어머니 박정자 씨는 아들이 의문의 폭행을 당해 반신불수가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죠. 자식 병신 만드는 거 하나면은 뭐가 어디 있어. 병원 원장이가 뭐 좀 데리다 줘 좀. 한바탕 여러분 새끼 좀그 잡아서 뼈가지 좀 거세버리세요. 아유. 한인 사회도 김 씨의 폭행 피해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인들은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병원장의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진실 규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합해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기 그 어머니 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만에 뒤늦게 수사를 펼치고는 있지만 병원 CCTV 등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6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도주하던 용의자 2명은 사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의 발달 장애인 복지 시설인 인랜드 리저널 센터 컨퍼런스 룸에 어제 오전 11시쯤 복면과 방탄조끼를 착용한 무장괴한 3명이 침입했습니다. 당시 이 장소에서는 공공보건국 직원들이 연말 파티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으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범인들은 범행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들을 추격해 현장에서 1.5마일가량 떨어진 곳에서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용의자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2명이 사살됐고 달아났던 용의자도 몇 시간 뒤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CNN은 현장에 출동한 FBI와 특수기동 타격대, 주류 무기 담배 단속국이 건물 2층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과 연방수사국은 테러 단체의 연계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줄줄이 오르는 생활 물가에 교통비까지 또 오르게 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 및 터널의 통행료가 오는 6일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오는 6일 오전 3시부터 현금 기준 $14에서 $15로 인상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비롯해 홀랜드 터널과 링컨 터널, 고텔스 브릿지, 베이언 브릿지, 아우터 브릿지 크로싱 등 허드슨 강을 사이에 둔 교량과 터널 6개의 통행료가 해당됩니다. 이지 패스를 이용할 경우 통근 시간대는 기존 $11.75에서 $12 50센트로 나머지 시간대에는 기존 $9 75센트에서 $10 50센트로 각각 75센트씩 인상됩니다. 3명 이상 탑승한 이지패스 가입 차량에 적용되는 카풀 등록 통행료 역시 시간대와 관계없이 현 $5 75센트에서 $6 50센트로 75센트 인상됩니다. 주중 이지패스를 이용해 뉴욕과 뉴저지를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4주간 통행료는 기존 $235에서 $250로 $15가 늘어납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새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의 2015에서 16학년도 뉴욕, 뉴저지 초중 고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총 30개 학교로 집계됐습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7개, 초중 통합학교 5개, 중학교 3개, 중고 통합학교 2개, 고등학교 13개로 조사됐습니다. 2012에서 13학년도 기록 16개 학교보다 약 2배가량 많았고 한국어 수강 학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에서 13학년도 한국어 수강생은 1,870명에 불과했지만 2015에서 16학년도에는 4,391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브롱스 차터 스쿨 for better learning으로 총 475명이 수강했습니다. 이어 브롱스 소재 PS 111초등학교가 459명, 맨해튼 할렘 소재 데모크라시 프랩 차터 하이스쿨이 319명, 퀸즈 소재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260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의의 두 회장 사태가 결국 올해에도 해결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정 공판이 내년 1월 열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내년 공판이 열려도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맨해튼 지법이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정 공판을 내년 1월 20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지난 4월 29일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판사의 일정상 이유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김민선 회장 측이 판사에게 소송 대상 인원 추가와 민승기 회장 측 변호사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공판은 또 한 번 8월 중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승기 측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고 최근에서야 내년 1월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시작된 이번 갈등 사태는 선관위의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 역대 회장단이 주축이 된 민승기 회장 탄핵, 선거 무효 소송 등으로 이어지고 해결되지 못한 채 2015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뉴욕 한인회는 한국 정부로부터 뉴욕 한인회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분규 단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1월 말 공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부터 미주 한인의 경제력이 쌓이면서 인구 이동이 도심보다는 외곽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뉴욕주의 한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뉴저지주의 한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10년에서 2014년 인구 현황 추산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한인 인구는 145만 3,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록보다 1.0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한인 인구는 2014년 13만 3,571명으로 전년 13만 6,378명보다 2,807명 줄었습니다. 2013년보다 2.06% 감소했습니다. 카운티별로는 퀸즈에서 4.52%, 서포 카운티에 3.81%, 나소 카운티에서 2.65% 한인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단 브루클린에서는 7.72% 증가했고 브롱스 6.33%, 맨해튼에서도 1.43% 증가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2014년 한인 인구가 98,177명으로 2013년보다 6,307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는 2014년 55,105명에서 2014년 58,483명으로 6.1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간 끌기 작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답변 연장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회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오바마 행정부의 상고 제기에 맞서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답변기한 30일 연장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단 8일간의 추가 기한만을 허용하고 12월 29일까지 상고심 제기에 대한 원고 측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방류의 확대 행정 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 상고심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인 내년 6월 이전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측은 가급적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오바마 대통령 임기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연합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추방 유예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추가 기한을 최대한 길게 요구하는 지연 전술을 펼쳐왔지만 이번 연방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30일 추가 기한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대신 단 8일간의 추가 기한만을 얻어내면서 본격적인 상고 심리 이전 힘겨루기 위해서는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기세를 올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개인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버팔로 지역 매체인 버팔로 크로니클은 프리바버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이 내년 1월 2일 쿠오모 주지사와 전직 보좌관 등을 부패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팔로 크로니클은 쉘던 실버 전 뉴욕주 하원 의장의 유죄 편결로 힘받은 검사 쿠오모를 기소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쿠오모 주지사의 일부 전직 보좌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쿠오모 주지사뿐 아니라 주의회에 대한 전방위 부패 수사를 전개하고 지난 1월에는 실버 전 의장을 체포했습니다. 딘 스켈로스 전 주 상원 의장 역시 아들과 함께 올해 부패 혐의로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혐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버팔로 지역 재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과 스켈로스 전 의장의 혐의에 연루가 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를 차별하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예 정부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은 받지 않겠다고 버젓이 광고를 내는데요. 이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지난 1일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많은 건물주들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예비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거부하고 있다며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바우처를 받는 경우 렌트 신청 불가라는 아파트 렌트 광고 문구는 지금도 저소득층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소득증명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렌트 시장에서 저소득층 세입자를 차별하는 건물주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렌트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에는 No Voucher, No Public Assistance 등 시나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게는 아파트를 임대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쉽게 발견됐습니다. 한편 스트링어 감사원장의 요청과 관련해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임대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유틸리티 회사 직원을 사칭해 요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연말 시즌을 맞아 비즈니스 업주들이 바쁜 틈을 타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오늘 연말 시즌 스캠주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은 남가주 에디슨사의 디스커넥션 부서 직원으로 가장에 전화를 한 뒤 유틸리티 비용 납부 기한이 지났다며 즉시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We don't have a department called the disconnection department. That's not how we do business, and so that's another trigger for people to listen for in these kinds of scam calls. Is if somebody claims to be from the Southern California Edison Disconnections Department, that's an immediate trigger to call Edison directly and perhaps call local law enforcement as well.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스캠 전화를 받은 에디슨사 고객은 총 16,000여 명. 이 중에 700명의 고객이 총 50만 달러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 레스토랑 업주 존 리 씨도 6개월 전 자칫하면 스캠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A couple red flags. The phone number didn't show that it was like a 1-800 number. I know that's not a substantial evidence, but more so is didn't have my account information. They said that their computer system was off and that they wanted to get all my credit card information right away. 사기범들은 이처럼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선불카드를 구매해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충전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카드 뒤쪽에 있는 일련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 이후에는 현금이 추적할 수 없는 상태로 사라지게 됩니다. 관계당국은 특히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를 대상으로 스캠 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있어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nfortunately, due to the language barrier a lot of times, and the managers being fearful the electricity would be turned off at these local businesses at the time of their busy hours, a lot of these victims were victimized and hundreds of dollars or thousands of dollars were lost.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게 저희 에디슨에서는 절대 페이먼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전화를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한국어 전화번호로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거 저희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특히 할리데이 시즌 업주들이 바쁜 틈을 타 전화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할리데이 시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공포를 이기고 화합하려는 모습이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프리 허그와 피아노 연주, 헌혈 등 사랑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외칩니다. 눈을 가린 한 남성이 광장에 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슬람교도인 나를 믿는다면 안아주세요라고 쓰인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여성이 남자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머뭇거리던 다른 시민들도 한 명씩 다가갑니다. 테러 이후 파리 곳곳에서는 다양한 프리허그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낯선 이들을 사심없이 껴안으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위로했습니다. There's still some hope and there's still some love and we're all human. And we have to share, so that's why I'm hugging people. 한 남자가 자전거에 피아노를 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남자가 도착한 곳은 테러범의 총에 19명이 희생된 카페 앞. 남자는 말없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 이매진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이어지자 듣고만 있던 사람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나된 마음을 확인합니다. 연주를 마치고 다시 호련히 사라진 그는 독일인 피아니스트로 밝혀졌습니다. 테러 발생 직후 시민들은 헌혈센터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려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했을 정도. En fait, moi, j'ai jamais donné mon sang, mais je me suis dit que là, de toute façon, la question se posait même pas. Si chacun peut faire quelque chose pour aider à son niveau, moi, ça me. 헌혈 지원자 5명 중 1명은 생애 처음으로 하는 헌혈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When I saw the images, the restaurants, places I used to go with my friends. So yes, I was in shock. 하지만 테러 현장 주변의 카페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술을 마십니다. SNS에는 이런 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이른바 나는 카페 테라스에 있다는 캠페인인데 테러가 파리 고유의 카페 문화와 여유로운 삶의 방식까지 없애지는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Faut pas s'arrêter de vivre à cause de, pardon si je suis un peu cru, mais à cause de connards qui essayent de terroriser tout le monde et. 파리 테러 이후 반이슬람 정서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사랑과 포용으로 테러에 맞서는 파리의 저항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주리, 몬태나와 유타 등 7개 주에서 이콜라이균 감염 사태로 총 19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연방식품의학청은 이콜라이균 감염 의심 제품 15만 5천여 개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모두 타일러 퍼시픽 팜스가 만든 것으로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 본스 등이 리콜 대상 업체에 포함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환자나 리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할로데이 시즌을 맞아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추억의 전철과 버스를 운행합니다. 과거 전철 모습을 재현한 빈티지 열차는 매주 일요일 총 4일 동안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 M노선 일부 구간에서 운행합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운행이 시작된 빈티지 버스는 맨해튼 42 스토리 선상을 이동하는 M42 노선을 따라 오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운행합니다. 현재 뉴욕시 교통국이나 공원관리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11,000대의 관용차 가운데 2,000대의 세단이 앞으로 10년간 전기차로 교체됩니다. 전체 가운데 경찰서, 소방서의 응급 출동용 차량을 제외하면 관용차 중 사실상 절반이 전기차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관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를 위해 10년간 5천에서 8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푸드스탬프를 빼돌린 뉴욕시 공무원들이 체포됐습니다. 전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 관리자 44세 최리스 왓슨 잭슨은 무려 210만 달러 푸드스탬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뉴욕시 내사관은 범죄에 가담한 부하 직원들의 신원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잭슨은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가짜 서류로 푸드스탬프 카드를 만들어 200만 달러어치의 에너지 드링크를 구입해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간간히 구름 끼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